안녕하세요. 사이펜사드립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SEC 돌문어 사임이 끼치는 영향, 그리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두 번째로는 큰 상승 포텐셜이 있는 중국판 이더리움 코인과 홍콩 컨셉에 맞는 코인들의 리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XRP 관련해서 소송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SEC 소식통에서 돌문어가 사임을 확인했습니다. 12시간 전에 나온 소식인데 제가 관련 기사를 한 5개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루머입니다. 기사를 보실 때 이렇게 개인들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주소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기 보면은 익명이잖아요. 벌써 익명이라는 순간부터 이거는 뭐 아직은 사실이 아니구나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떤 뉴스 매체에서 팩트를 많이 주냐, 어떤 데는 자꾸 주소 와서 아니면은 남의 의견들을 가지고 오냐, 트위터 거 긁어 오냐,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익명을 요구한 SEC의 관계자 돌문어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 내부 조사 끝에 SEC장에서 물러났다 그랬는데 전혀 물러난 게 없죠. 현재까지 SEC 홈페이지 가니까 그대로 있고요. 이제 엘리노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서 SEC 통신부서에 연락을 했으며 답변을 받는 대로 게시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가짜다. 루머가 너무 많이 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폭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채널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걸러서 내기 때문에 이 폭스 비즈니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EC에 돌문어가 사임했다. 그런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제이 클레이튼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전혀 없죠. 그런데 돌문어의 SEC 권한 남용에 대해서 논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7월 1일인데 사실 이게 벌써 작년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이 클레이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벌써 사이가 안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가짜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본인이 한 짓은 못하고 생각한 거 자기가 한 것들. 그러니까 리플사 크리스마스 시즌 때 소송을 하고 반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유출해 보면 이 사람은 벌써 반스를 했을 때 바로 다른 데로 그때 파이어블럭인가 그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SEC 행적을 보면 비슷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살 길 다 터놓고 그런 식으로 터트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 돌문어도 비슷하게 지금까지 한 행동들, 1년 행동들이 인지를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계획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재무부로 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그만둔 하나의 이유를 유추해 보면은 공화당의 지금 압박이 굉장히 세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법적인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이제 그만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SEC에서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리플스한테 상당히 좋은 뉴스고 암호화폐 전반적 암호화폐 미국에서만 이제 국한이 된 거지만 이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 정리하자면은 지금까지 루머이고요.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다. 그럼 제가 커뮤니티 글로 가장 빠르게 제가 시간이 되는 데서 이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소식을 이제 안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 많이 지치시죠? 저도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근데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가 뉴스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면 힘을 빠진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왔는데요. 이 뒤튼 변호사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욕을 먹죠. 조금 이제 계속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뉴스를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2013년 9월 6일에 약식 판결인데 이 추측이 뭐냐면은 보통 토레스 판사의 과거 약식 판결 결과를 볼 때는 전문가 동의가 다우벗 이게 결정한 데에 평균 2개월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추가가 됐어요. 다른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인데 그때는 4개월, 6개월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었고 이제 본인이 3월 달이었으니까 그때가 뭐 6월 달 넘으면 자기는 굉장히 놀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성으로 이건 맞죠. 토레스 판사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리플 사건의 중요성인데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느린 이제 판결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별 필요 없는 말이죠. 결정에 대해 500걸 미결 사건이 있으며 뭐 이런 건 뭐 필요 없는 말인데 그냥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많이 지치실 수가 있지만 여기 팩트로 보시면은 비트랑 이더를 제외하고는 이제 많습니다. 바이낸스도 64까지 빠졌고 XRP 지금 소송 중에 사실 이 정도면 저는 선방을 잘 한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카다노 90%, 다지코인 90%, 라이트코인 72%, 솔라나 92% 거의 다 비슷하고 조금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뭐 90% 이상도 엄청 많습니다. 알고랜드 95%, 샌드박스 95% 등등, 디센트럴 93%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저번에 리플이 많이 못 가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가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런 마음 공감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을 낙담하기보다는 사실 지금이 알트들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는 조금 더 빠진다고 보는 게 제가 뭐 스탠스를 한 번도 안 받고 물론 저도 다 맞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그 토탈 3 비트랑 이더를 제외한 차트인데 그러니까 알트 코인의 장인데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로우롤 만들면서 빠지고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지금 물론 또 반승이 됐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알트장이 다시 시작된다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알트에 있는 코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비트 조정이 온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크게 올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도 틀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에 알트들은 더 많이 빠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알트를 모아가기 중요한 시점은 맞는데 아직은 알트 세일장이 아니다. 알트 다이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는 코인이 이 컴플럭스 네트워크 CFX라는 코인이고 현재 지금 코인마켓에서 랭크 8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가격 273원이잖아요. 지금 1시간으로 0.72 위클리로 지금 9.44%가 빠졌죠. 먼슬리 23%가 빠졌고 2일리로 봤을 때는 300%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러티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이게 2020년 11월 달 때 지난 50일 동안 비트코인 70% 가격 상승한 이유가 구형 채널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 자본 절대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가 형성이 될 때마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홍콩을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홍콩이라는 시장을 우회를 해가지고 자본이 들어오고 리테일 투자자들도 들어올 것이고요. 그 내러티브 형성이 되어 가격이 오르면은 생각보다 저번의 불장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 조금만 보시면은 이 난징 대학교에서 이끌고 있는데요. 그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팀에서 제요 내용인데 중국은 실제로 몇 년 동안의 메타버스 개발에 당연히 여기서 우위를 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그래서 2025년에는 1300억 원을 초과를 수익을 모을 수 있는 산업을 창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굉장히 힘을 많이 써왔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도 6월 1일에 예상되는 베이징 정부 기술위원회에서 웹3 백서에 대한 이게 뭐 거짓말이 아니죠.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컴플렉스 토큰스 중국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레이어 1의 중심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했는데 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알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40%인가 올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컴플렉스 홈페이지인데 여기 오시면은 트위터, 디코, 기트허브, 텔레그램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알아보시면은 중국 이더리움 컴플렉스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음 이렇게 했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 부르고 아시아 중심 블록체인의 홍콩 소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안 결정한 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일찍 가격 급등했다. 그러니까 불장 때는 훨씬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컴플렉스는 중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유일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브랜드 정부기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 중국 맥도날드, 오레오스 포함한 이제 메타버스 이니셔티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컴플렉스가 바이낸스 근본 코인들만 올라가죠. 일반적인 경우에 최근에 페페 같은 경우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돈에 진짜 뭐 너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페페는 좀 살짝 충격이었죠. 신선한 충격이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코인들은 근본 코인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빗썸에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한국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은 안 들어갔고,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소액을 투자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포트가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프로칭을 하냐면은, 자, 칼다노를 보시면은 지금 384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저는 좀 칼다노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도. 실제로 보면은 이때 기억하시나요? 2018년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니었죠. 2019년 더 빠졌고 40원, 60원 이제 이렇게 됐었고, 이제 여름이 와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었죠. 더 빠졌죠. 근데 이제 40원인데 결국은 이제 탑을 찍을 때는 이제 3,400원, 500원, 600원이었었는데 거의 뭐 한 100배 올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절대로 이게 뭐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 수익률의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컴플럭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자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콩 중국 자본들이 홍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컴플럭스이고,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가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만약에 정말 이더리움처럼 밀어준다 그러면은 큰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OKX에서 제공하는 홍콩 컨셉인데, 홍콩 개념은 홍콩과 관련된 아마바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요거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가정법이지만 3,40원에 투자했어요. 근데 정말로 알트코인의 그 투자의 꽃은 최저점에 사가지고 되도록이면 가장 탑에서 파는 게 그게 꽃이잖아요. 적은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잊은 듯이,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투자해버리면 본인이 공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돈으로 큰 상승, 잊은 듯이, 뭐 이게 예를 들면 뭐 100만원,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어프로칭 하겠다. 제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안 들어간다. 다시 여겨가지고 홍콩 개념은 홍콩과 관련된 아마바 프로젝트,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이제 홍콩에 관련된 중국의 코인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코인, 샌드박스, 네오도 한국 분들 중에 투자하신 분들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컴플럭스 토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루프링, 마스크 네트워크, 퀀텀도 그저께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많이 빠져 있지만 코인의 그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가격의 그 모멘텀에 있어서요. 그래서 많이 빠진 상황인데, 퀀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 빠진 것 같아요. 그 파일코인은 뭐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파일코인은 지금 98% 빠진 상황이죠. 저 예전에 얼마 전에 스윙해서 좀 이제 수익이 났긴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저기 컴플러스 네트워크 지금 80위에 있고 지금 78.67% 정도 빠졌고, 제 개인적으로는 90%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 보려고 그러고, 비슷한 시총으로 펄스 X, 테라 클래식, 카바가 있습니다. 네오가 어딨지? 좀 위에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네오가 어딘지 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네오 95%네요.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홍콩 컨셉이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리테일 투자들도 다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를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지겨우니까 이 OKX 와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주의점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은 사실은 제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좀 알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이고, 그런 이제 준비가 전 됐다고 보고, 그런 이제 리커버리에서는 이제 좋은 알트코인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번에 곧 있으면 돌아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들을 셀렉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XRP의 경우 상승 모멘텀이 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를 조금 이제 보시고, 왜냐면 누구 말 듣고 이제 투자하고, 이제 그래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들 흔들려 또 손절하고 딴 거 찾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 번 하락장과 불장을 맞고 제가 이제 겪어본 사람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제 물리신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파일코인, 샌드박스.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SEC에서 샌드박스 증권이라고 그랬는데 홍콩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내러티브가 SEC가 너무 좀 행동이 그러니까 야 이거 증권이면 어떻게 해. 근데 미국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뭐 증권성이냐 아니냐 그걸 다 떠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흔들리는 게 훨씬 더 덜하고 이제 확신이 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다 불장해서 더 큰 수익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